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경우의 수가 많은 건데,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임대차 3법에 대한 계약 갱신 요구권, 또 거절할 수 있는 것, 또 상한제, 아주 다양한 수가 있는데 직접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부분,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Q&A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이번 영상 하나로 종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게 없게 만들겠습니다. 자, 갱신 요구권의 행사.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나 2년 더 살겠다,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게 지금 현행법인데, 자, 보시면 이제 2020년 6월 9일에 발표한 게 있죠. 한 달 남아서 서로가 발표하기에는 임차인도 한 달 만에 집 구하기가 직장 다니다가 또 야근할 수도 있고 또 주말에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집 구하기 힘들 수 있고, 또 임대인도 한 달 가지고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2달 전까지 하자. 그래서 6개월부터 2달 사이로 이제 개정이 됐죠. 그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 관련 개정 사항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언제부터냐?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 자, 이 부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6개월에서 2개월 전이 아니고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이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몰라가지고 또 법을 어쨌든 잘 알아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또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 요구권이 부여되는지, 갱신 요구권은 1회,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 그러니까 2+2죠. 2년 살고 1회 더 요구를 해서 2년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총 4년을 살 수 있다. 자, 묵시적 갱신도 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는가? 묵시적으로 해서 더 살았는데 그거는 갱신 요구권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명확하게 행사한 의사를 갖다가 갱신 요구권 행사한 거지 묵시적 갱신은 하지 않은 걸로 본다. 그래서 자, 이제 예를 들어보면 임차인 갑과 임대인의 을이 2017년 9월에서 2019년 9월까지 2년 최초 전세 계약을 맺었고 묵시적으로 서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서로 간 보다가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서로 간을 보다가 무슨 셰프도 아니고 말이야. 예? 무슨 냉장고를 열어줘도 아니고 말이야. 간을 봤어요. 묵시적으로 2019년 9월에서 2011년 9월까지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 갑은 임대인 의뢰에 대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 가능하다.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해서 2년 더 살아서 4년 살았는데 그거는 갱신 요구권을 벌 수 없기 때문에 2년 더 살 수가 있다. 그래서 6년까지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모르면 임대인도 바쁘다 아니면 간 보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 만나면 정확한 의사표시 안 하고 앞에서는 이러다가 뒤에 가서 뭡니까? 뒷담화까 하고 말이죠. 뒤통수 치고. 예? 그런 성향 안 돼요. 법 시행 시에 잔존 기간만 있으면 모두 갱신 요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가능하다.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을 부여함. 다만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지금 한 계약 기간이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4년 살았다 8년 사는 상관없이 1회 2년은 갱신권을 지금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돼요. 지금 현행 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8일 남았다, 27일 남았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2개월이라고 그랬죠.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이상이다. 자, 보세요. 이 지금 경우의 수가 아주 디테일합니다, 여러분. 잘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법 시행 이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법 시행 이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이제는 2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통보가 되는 거죠.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법 시행 전에, 지금 법 시행하기 전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있는 거죠. 불가능하다. 이미 제3자랑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법적에 따라서 6개월 전과 1개월 전까지 현행법에 따라서 갱신을 임대인이 거절했어요. 제3자랑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냐? 계약 갱신을 지금 현재 임차인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번 개정 법률은 전속 중인 계약에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제3자와 계약이 선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지 않은 법칙 적용 사례를 두고 있다. 다만 임대인은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해야 됩니다. 지금 현 임차인한테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금 수령 입증, 계약서 등을 임차인한테 보여줘야 된다. 참 피곤한 세상이 됐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감시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감시하고 임대인이 법 시행 이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 부여되며 임대인이 제3자와의 체결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법 시행 이후에는 이제 안 됩니다.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 거절만 할 경우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 대해 갱신 거절만 할 경우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개정 법률 5% 임대료 증액 상한 적용에 따른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자, 무슨 얘기냐? 임대인하고 지금 현재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만료, 임차인하고 지금 3억인데 전세가 4억으로 합의를 봤어요. 임차인은 5% 내로 다시 합시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3억 1,500만 원, 5%니까 1,500이죠? 3억 1,500만 원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과 갱신한 계약을 유지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하다. 자, 무슨 얘기냐? 3억하고 4억으로 했는데 임차인이 그냥 이걸 유지를 했어요. 3억 1,500원 내려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2년 뒤에 이제 만료가 됐을 때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 번 더 또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은 법이 개정되고 나서 2년을 살 수가 있죠. 새로운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5% 내에서 조정을 안 하고 그대로 비싼 전세값을 줬을 때는 2년 후에 또 2년에 대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임차인 갑과 임대인 을이 2018년 9월에서 2020년 9월까지 최초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0년 6월에 상호간 합의로, 그러니까 6월이라는 거는 지금 2개월 전이죠. 법적으로는 1개월 전까지만 얘기하면 되니까 상호간 합의로 2020년 9월에서 2022년 9월까지 갱신을 실시하면서 임대료 8%를 증액했어요. 8%를 이미 지금 증액을 하는 건데 임차인 갑은 2020년 8월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5% 미만으로 임대료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8%로 합의를 받지만 다시 5%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8% 증액한 기존 임대차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 기간 만료 시점인 2022년 7월, 그러니까 이제는 2개월 전이니까 1개월 전에게 임대인에게 의뢰에 대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하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8%를 이미 했을 때는 5%로 다시 조정할 수가 있고 만약에 8%로 법이 바뀐 대로 그냥 갔다. 그러면 그 2년 뒤에 다시 한번 임차인이 2년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가? 갱신하고 나서 2년 살고 나서 2년을 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했는데 2년 지금 2년을 채워야 되죠. 중간에 나가면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내게 되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못 들어오면 계속 살아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 청구한 다음에는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한다. 통보를 한 다음에 3개월 지나고 나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 만료 전이라면 3개월 임대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3개월을 더 살든가 3개월치를 내고 나가든가 이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임차인이 어떤 그 계속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봤고요. 이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법에는 쌍방으로 가야지 일방으로 가면은 문제가 생기죠. 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임차인이 이익이 그러니까 2번 이후에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자, 2달치를 임차인이 입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인데 자, 이것도 연속이냐 아니면 언제든지 해서 2개월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임차인이 2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당연히 연속하여 2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또 1월 연체 후에 2월, 3월에 지급하고 4월에 다시 연체했다.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연속 2개월뿐만이 아니고 언제든지 2개월을 연체하게 되면 나가세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어떤 거짓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 이름, 주민번호 등으로 계약한다. 허위를 왜 합니까? 간첩입니까? 간첩. 이거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겠죠. 예.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 영업장 등으로 목적으로 임차인 경우. 주택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 불법 사설 카지노를 만들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신고를 해야겠죠.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자, 임차인님 이렇게 해서 얼마를 더 줄 테니까 나가시는 거 어떠세요? 이사비를 더에다가 뭐 이자비랑 해서 내가 얼마를 드릴 테니까 임차인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서로 합의하에 보상을 한 경우는 괜찮다는 거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 이사비 등을 실제 제공한 경우, 단 실제 제공하지 않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일반적인 보상. 그런 사람 있죠. 헛붕 떠는 사람. 내가 당신한테 예전에 주지도 않았으면서 그 이사비로 500만 원 줬지 않았나, 좀 300만 원 줬지 않나, 100만 원 줬지 않나, 당신이 그래서 좋다고 했지 않나, 어디 줬어요? 증거 대세요. 현금으로 줬지 않나, 현금 언제 줬어요? 현금으로 주면은요 영수증 받던가 뭘 받아야 됩니다. 입금을 하지 않고 현금을 줬을 때는 영수증을 써달라고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근거를 안 남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거를 대도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근거 없으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전전세라고 그러죠. 전세 2억에 있으면서 3억에 다른 사람한테 사르라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전세로. 안 됩니다, 그거. 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목적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 요즘에 전세가 이제 없어진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부족하다고. 그러면요, 이거 전세만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몇 군데 해가지고 장사할 수도 있어요. 예, 전전세 안 됩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가시로 파손한 경우, 임차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증개축 또는 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집 지저분하게 막 쓰는 분들 많습니다. 막 파손하고 동의 없이 마음대로 증개축 안 됩니다. 이거. 임차인의 중과실, 화기 방치, 불을 냈다, 화재로 인한 주택 파손돼. 자, 여섯 번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자, 뭐 재건축이라든지 멸실을 될 수 있겠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 기능 상실,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의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재건축. 임대차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임차인에게 모든 걸 이제는 증빙을 해야 됩니다. 네. 주택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어서 재건축해야 된다. 이런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한마디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임차인에게 증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하여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들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고가 있는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아무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공사를 한다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파손하거나. 자, 이런 이유 때문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제 임대인이 거주한다 그러면 임차인에게 직접 거주 필요성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통보를 하고, 그러니까 법에 정해놓은 기간 안에 통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자,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다. 이게 지금 요즘에 이제 하는 얘기가 임차인을 위해서 흥신소가 생긴다. 이거를 임차인이 바쁘니까 직접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비용을 받고 대신 일을 해준다. 자, 어떤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법률 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선정.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그거는 서로 합의하면 일단 되는 건데 합의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 지금 세 가지 중에 제일 큰 금액, 가장 큰 금액입니다. 어떤 세 가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갱신 거절 당시 올 단위 임대료, 월세 또는 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합니다. 어떻게 전환하느냐? 법정 전환율 4%로 적용합니다. 거기에 올 단위 임대료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4%면 전세가 3억이다 그러면 430이 120만 원입니다. 그렇죠? 120만 원인데 3개월 분이니까 360만 원. 예를 들자면 이게 손해배상 얘기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올 단위 임대료 마이너스 갱신 거절 당시 올 단위 임대료의 2년분. 자, 무슨 얘기냐? 현재 임차인이 50만 원에 있어요, 월세. 갱신한 분이 70만 원에 있었어. 그럼 차액이 얼마죠? 새로운 임차인이 70만 원에서 이걸 50만 원을 빼면 70만 원 빼기 마이너스 50은 20만 원이죠. 20만 원에 24개월 2년분이니까 480만 원. 두 번째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세 번째는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는지 증명하기가 제가 볼 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첫 번째랑 두 번째 중에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대료 상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료 상한 제한 5% 이내입니다. 지자체 내에 결정할 수 있는데 맥시멈이 5%다. 언제 적용되는 것인가? 임대료 제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지금 현재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임대인이 요구하면 5%를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가? 그렇지 않음.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이게 뭐 5%지만 주인이 5% 내세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내야 되는데 이거 3%만 주인이 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3%도 합의하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집 주인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세 공급이 많아져서 나간다고 하면 내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그건 불가능하겠죠. 지자체가 5% 이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달라지는 임대료 상한은 언제 마련되느냐. 지자체가 5% 이내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서울시가 4%로 나올지 3%로 나올지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아직.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5% 이내다. 지자체가 별도로 5% 이내에서 설정 가능하다. 네 번째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능한가. 지금 요즘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죠. 주인들이 다 월세로 해버리겠다.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내고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내니까. 개정 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전세면 전세,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이 없는 한 곤란. 임차인이 3억인데 3억에 20만 원 냅시다 해서 임차인 오케이 하면 좋은데 안 그러면 전세로만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월세로 뭐 마음대로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른 법정 전환율이 적용된다. 자, 법정 전환율 마음대로 월세를 올릴 수 없고 그 정한 용도 안에서 올릴 수 있다는 건데, 법정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올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10%와 기준금리 현 0.5% 플러스 3.5%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지금 뭐 금리가 10%를 넘어갈 리가 없죠. 3.5%를 더해도.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0.5에서 3.5면 4%라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2%다 그러면 5.5%고 전환율을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자, 집주인이 중간에 변경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할 수 없는지, 내 집도 내 마음대로 못 판다. 말이 됩니까? 사실 아니다. 팔 수 있다. 임차 중인 주택의 매도는 아무런 영향 없이 가능하다. 당연하겠죠.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 만료, 임차인은 항상 그 법에 정한 6개월에서 만료 1개월 전까지, 12월 10일부터는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그 같은 그 테두리 안에서만 갱신 요구만 하면 됩니다. 기간에 계약 갱신 요구가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달라질 게 없다. 그 다음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거절하죠. 똑같아. 집주인이 바뀌어도 주인은 어쨌든 본인이 사는 거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뭐 직계 존속, 비속, 새로운 주인도. 다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한다. 항상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 계약서는. 자, 오늘 임대차 3법 거기에 따라서 계약 갱신 요구권,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바뀐 법이 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이메일이나 문자 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